삼성전자의 캐파 수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주 전 데이터보다 더 상향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어떤 이익 부분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기준에서 창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 10조라는 부분을 썼는데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이익 성장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HBM의 어떤 이 수요 확대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던 주가의 흐름으로 좀 나타냈다고 보고 있고, 제가 더 크게 좀 주목해보는 포인트. IT가 이제는 경기 민감 사업이 아닌 AI 인프라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 호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주목했던 부분은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로, 메모리 기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주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긍정적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 그리고 물량을 받고 싶어도 절반 정도밖에 고객사에게 못 주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보다도 더 상향 기조가 나올 수 있는. 현재의 속도를 보면은 삼성전자의 15만 원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HBM의 시장을 과점한 상태에서 상당히 좀 빠른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좀 보여줬다면, 삼성전자는 사실상 뭐 HBM 관련된 진입 요건들이 재차 좀 지연되면서 HBM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반영시키지 못했죠. 다만 최근에 뭐 파운드리 경쟁력의 회복 기대감들, HBM4의 양산 전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52주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 좀 나왔는데, 여기 더해서 좀 파생될 수 있는 요건들은 전체적인 어떤 대량 양산 전환으로 이미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캐파 수준을 저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개월 이 영업이익 평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1개월 단위에서도 재차 좀 증가됐고, 최근 2주간 데이터를 좀 집계를 해봐도 2주 전 데이터보다 더 상향이 됐습니다. 1개월 평균 추정치가 영업이익 기준에서 14조 원 초중반 정도로 좀 형성이 좀 됐었고요. 이게 최근 기준에서 보면 15조 원 후반까지 좀 올라왔는데, 상단으로는 현재 뭐 19조 원까지 좀 제시가 좀 된 상태입니다. 여기다에서는 뭐 4분기 서브용 디램의 가격 상승 요건도 뭐 60% 정도가 상회했다. 그다음에 뭐 32기가 디램, 뭐 64기가 디램의 경우에는 뭐 50% 이상 정도의 가격 상승 효과가 뭐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도 좀 확인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증액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큰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겠고, 하이퍼스케일러 향들에 대한 평균 단가에 대한 상승 통보도 뭐 한 20에서 30% 정도까지가 이번 12월에 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동안 좀 분기별로 단가 협상, 공급가 협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이제 메모리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분기 단위 협상이 아니라 월간 단위 협상으로 좀 전환된다. 이 부분은 다시금 좀 1월 달에 추가적인 어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4분기 실적 기조보다 1분기가 좀 더 양호한 흐름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월 말 정도로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동사의 경우에도 영업이익 평균 컨센서스가 한 14조 원대 중후반, 한 14조 6천억 정도가 이제 평균 수치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상단이 16조 정도 좀 제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갭이 좀 있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이 범용 메모리에 관련된 수요 부분들을 좀 감안할 때 뭐 HBM 부분에 대한 집중도를 빼더라도 SK하이닉스의 어떤 이익 부분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기준에서 영업이익 10조 돌파 부분이 뭐 창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 10조라는 부분을 썼는데, 이게 4분기 기준에서 한 16조까지 좀 상향이 되면 저는 영업이익률 OPM 기준에서는 한 50%를 좀 상회하는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이익 성장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HBM의 수요 지속 부분은 뭐 디램 가격의 상승세에 대한 연속성들, 이 부분도 뭐 기대 요인들이 좀 됐는데, 범용 디램 가격 그리고 낸드 메모리 가격에 대한 연동폭이 큽니다. 낸드 부분이 한 5% 정도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 증가가 됐는데, 동사의 경우는 중국 공장에서 이제 낸드 메모리 한 30% 정도에 대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 가격의 어떤 동조 현상들이 일단 HBM의 수요와 좀 다르게 일단 낸드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 기조가 실적 기여로 좀 크게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대형 고객사들에 대한 단가 협상 부분들은 뭐 평균적으로 20-30% 정도에 대한 뭐 단가 상승 부분에 대한 통보가 좀 있었지만, 그 이외의 고객사 부분은 50에서 60% 정도에 대한 가격 상승 통보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구체화되면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 쇼티지와 좀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의 폭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내줄 수 있겠고 최근에 PC 가격도 굉장히 좀 크게 올랐습니다. 디램 메모리 가격의 어떤 가격 상승폭들이 이미 3분기 기점에서 보면 뭐 상당히 이제 PC라든가 노트북 가격의 어떤 이 판가의 상당 부분 좀 전이가 좀 되면서 가격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의 어떤 수요분은 기수요 확보 차원에서 오히려 메모리 가격의 어떤 상승 부분을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종목 개별적인 요소를 보면 내러티브가 좀 더 우수한 것 같아요. 네. 일단 HBM4에 관련된 양산 부분을 SK하이닉스와 좀 동시에 좀 진입한다는 부분이 가장 시장의 관심도를 좀 더 집중시키는 계기가 좀 됐는데 네. HBM4의 초기 수요량들을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하이퍼스케일러량들에 대한 수요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어떤 진입을 통해서 그 다음 버전인 HBM4E 모델까지도 정말 SK하이닉스와 좀 견주어서 좀 갈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가격적인 어떤 이점을 좀 바탕으로 해서 HBM4의 안정적인 수요를 좀 보장해주거나 삼성전자 확실하게 품질을 좀 증명해 준다면 저는 SK하이닉스의 현재 과포 상태에 해당되는 물동량 상당수를 삼성전자가 좀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뭐 신규 고객사들에 대한 확보 부분은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같은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자체 칩 전환에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이 미국 안에서 좀 빠르게 좀 움직여지고 있죠. 클라우드 3사에서 뭐 최근에 뭐 중견 기업들까지 뭐 고유 IP를 좀 바탕으로 해서 자체 칩 구현을 좀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좀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더 크게 좀 주목해 보는 포인트는 HBM의 어떤 이 수요 확대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던 주가의 흐름으로 좀 나타냈다고 보고 있고 네.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좀 과연 영역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좀 반영을 해줄 것인가. 그러게요. 예. 그래서 2020년도 전체적인 실적 추정치를 뭐 반도체 사업 부분만 영업이익 100조를 좀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정말 100조 원을 좀 도달할 수 있는 수치를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다면 HBM의 경쟁력과 함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경쟁력은 단순한 어떤 경쟁력 회복이 아니라 숫자로 좀 증명돼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라든가 뭐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 확보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이 물량 부분들을 좀 반영시키는 부분 특히나 내년부터 출시되는 갤럭시 S 모델에는 엑시노스를 좀 탑재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연동량은 최근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신규 폰에 대한 출하량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흥행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뭐 자사 물량으로 좀 소진될 수 있는 파운드리의 요건들도 전 상당히 좀 이익 기회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쟁력 부분들은 애플이라든가 신규 고객사의 어떤 확대 관점에서는 뭐 저는 뭐 긍정적인 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해 준다면 저는 뭐 현재 주가보다는 더욱더 뭐 반영을 좀 시켜야 되는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뭐 수급적인 탄력도가 더 양호하게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026년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1,400조 정도에 대한 규모인데 네. 그 가운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한 28에서 30% 정도는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AI라는 키워드를 달고서 메모리 시장은 더욱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번만 본다 하더라도 2025년 기준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나로 한 445조 정도 했더라고요. 네.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했고 물론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투자 관련돼서 노이즈도 이제는 많다. 왜냐하면 재무가 탄탄하지 않은데 너무 투자만 집행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또 문제성도 제기가 됐긴 했지만 또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적으로 예전에는 AI가 이제 굉장히 좀 경기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 아니라 IT가 이제는 경기 민감 사업이 아닌 AI 인프라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예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 호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미국에서도 이제 오늘 아침에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물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은 보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제 시장이 좀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는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로 메모리 기업들을 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이런 리포트들도 나왔고 네. 월가에서 전반적으로 형성된 분위기도 그걸 좀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기술주들은 밀렸지만 마이크로는 지금 계속해서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그 이야기를 달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교하면 사실 마이크로는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껌이죠, 마이크. 네.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월등한 데 비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다 한다면 결국 지금은 메모리 기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주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뭐 SK 하이닉스는 ADR 이야기까지 나오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이쪽 메모리 기업들을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매력적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수주를 안 받은 상태에서 증설을 선으로 증설하고 그다음 후수주를 받는 그런 사이클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선 주문을 받고 후 증설하는 그런 사이클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한 가지 시장에서 보는 부분은 범용 디램에 대해서도 지금 가격치가 천정부지로 쏟아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HBM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세대 전환이 나오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모델들은 그럼 계속 소진이 되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HBM3 이 12단과 16단도 가격이 같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자체 AI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HBM3 이 12단과 16단을 채택을 하고 또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면 HBM3 E에 대해서 H200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HBM4 시장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기존 모델들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또 HBM4가 나오면 당연히 가격은 더 올라가서 측정이 될 거고 이런 범용 디램 HBM 시장 다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공급자 우위 시장 그리고 물량을 받고 싶어도 절반 정도밖에 고객사에게 못 주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안 좋게 볼 요소는 없지 않냐. 범용 디램, HBM 시장 다 호황기를 맞고 있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물론 뭐 창신 메모리 여러 가지 지금 중국 기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금 엔비디아를 따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여기까지 기술했다. 항상 이런 네. 어떤 산업이든 항상 앞서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고 또 우회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곧 기술에 대한 좀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 H200 관련돼서는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기대 요인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도 실적 추정치를 잡았을 때 중국 쪽 매출을 빼고 잡았을 때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중국까지 가담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보다도 더 상향 기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네.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술적인 우위 때문에 이제 H200에 HBM3 12단과 좀 16단, 그러니까 12단, 6단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점유율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가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적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퀄테스트 HBM3 이 12단, 16단에 대한 통과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의 물량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애플이랑 테슬라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제 뭐 원하는 사업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네, 수주가 받았죠. 네, 네. 받았다라는 부분은 향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이고 또 레퍼런스 확보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적자가 컸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선 삼성전자가 너무 고전을 하고 있고 파운드리 적자가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파운드리는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네. 이제는 수주 자체를 받아가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적인 측면으로 저는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파운드리 적자폭을 줄이고 디램 쪽 지금 HBM 이쪽으로 해서는 또 수익성이 더 올라가고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도 이제는 뭐 수율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TSMC와 견주기도 어렵고 네. 점유율 격차도 너무나도 크기는 하지만 이제
계속 바닥을 뚫고 가다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사업부가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력도는 너무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삼성전자도 지금의 매력도는 예전에 부진했던 SK하이닉스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를 보면 훨씬 기대감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좀 더 기대 심리는 커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